왜 맨발인가? 맨발이 왜 중요한지 이제 요거 보시면 다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네.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환자분 발을 이제 보고 있는데 요거 때문에 이제 아까 병교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대기 시간이 좀 생기죠.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제가 좀 더 빠르게 볼 수 있도록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발 보면 뭐 본인 발을 봐도 그렇겠지만 대부분 이제 발에 맞지 않는 신발하고 양말을 신고 있기 때문에 변형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 드신 50대 이상 여성분들 보면 대부분 무지외반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발가락 기능이 떨어지니까 잘 못 걷고 그러면서 무릎도 아파지고 여러 가지 이제 증상으로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발이랑 발가락이 이제 제대로 일을 못하면 이제 발이랑 발가락이 이제 건물로 따지면 이제 주춧돌 같은 건데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문제들이 이제 보상 패턴으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발가락이나 발목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이제 하지 근육도 약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한쪽이 약해지면 불균형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골반 틀어지고 그러면 이제 측만 생기면서 이제 협착이랑 디스크랑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 이제 요즘에 이제 잘 안 걸어 다니니까 대부분 앉아서 생활하시니까 뭐 그런 것도 원인이 있고 이제 양말이랑 신발이랑 이제 그 아치 지지하는 이제 깔창 인솔이라고 하는 의료용 인솔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요거는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요렇게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요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발이 이제 삼각형처럼 요렇게 이제 넓게 부채꼴로 이렇게 이제 태어나는 건데 이제 신발을 이상한 걸 자꾸 신으니까 이제 발이 이제 요렇게 이제 변형이 되는 거죠. 예,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1905년에 쓴 논문입니다. 1905년에 이제 맨발인 경우랑 신발을 신은 사람들이 이제 비교한 이제 논문인데 이게 이제 한 번도 신발을 신지 않은 사람이 성인의 이제 발 모양입니다. 이게 정상인 겁니다. 이게 보면 이제 체중 부하를 하면 이렇게 무슨 손가락처럼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게 정상인데 이런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환자분 보시면 다 이렇게 이제 그 발바닥에는 이제 굳은 살 다 박혀 있고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 이제 신발 때문인데 이제 신발이 대부분 발볼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딱딱하고 이제 비싼 것들은 또 아치 지지를 또 해줘요. 그리고 이제 아치 지지가 되면 원래 이제 아치가 하는 역할이 이제 충격을 흡수하는 건데 아치를 지지를 해서 충격 흡수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 쿠션을 넣어 가지고 이제 그걸로 대체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의 1905년도의 논문인데 요렇게 이제 발 예뻤던 발인데 이거를 몇 주 동안 이제 신발을 신기니까 요렇게 이제 변했습니다. 이 발이 이렇게 이제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발이 발볼 좁은 신발을 신으면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같은 사람입니다. 발볼이 넓은 신발을 신으면 이렇게 이제 엄지발가락과 다른 발가락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반해서 발볼을 좁은 신발을 신으면 이제 무지외반증처럼 이렇게 이제 변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지외반증의 이제 대표적인 상품이죠. 예, 구두. 이런 거 예전에 저도 많이 신었었습니다. 예전에 알라딘 구두라고 이렇게 유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1990년대. 네. 알라딘 구두 유행했었는데 이런 신발 신으면 당연히 이제 발 모양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전에 이제 그 중국에서 전족을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발을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런 통계 자료도 있는데요. 일본에서 이제 가죽 신발의 생산량과 무지외반증 수술의 상관관계를 이제 분석한 이제 통계 논문이 있는데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무지외반증 수술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구두를 신으면 무지외반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외반증뿐 아니라 이제 평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도 이제 인도의 그 정형외과 선생님이 2,3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자기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봤을 때는 그 정형외과에 방문하는 환자 중에 아기들 중에 평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자기 이제 인도 시골에서 개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애를 볼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그러면은 이게 신발 때문에 그런가?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신발을 신으면 13.2%에서 이제 평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았고, 그리고 신발 안 신으면 평발인 비율이 2.8%로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애기들한테 이제 신발 신기는 것보다는 뭐 샌들이나 이제 슬리퍼나 이제 신발 안 신기는 게 이제 몸에 더 좋은 거다.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치지지하는 구조의 이제 문제점인데, 이제 아치의 역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제 차에서 쓰는 이제 그 쇼크 옵서버라고 하는 거죠. 충격 흡수 장치. 그래서 아치도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충격 흡수를 원래 하게 이제 인간의 몸이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렇게 이제 아치 서포트를 하는 거는 이게 못 움직이게 만드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아마 뭐 이거는 제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발 만든 회사에서 이제 쿠션을 밑에 넣은 게 아닌가. 그래야지 충격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치 지지를 하려면 그걸 넣어야 된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뇌피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치 지지하면 이제 걸을 때 이 아치가 원래는 이렇게 이제 움직여져야 되는데 아치 지지를 해버리면 당연히 이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논문이 있는데 하버드대에서 이제 발표한 논문인데요. 여기에 보면 내용 중에 보면 이제 그 신발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딱딱한 그 밑창이 있는, 그리고 아치 서포트가 되는 그런 편안한 신발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발의 이제 자연적인 기능을 이제 떨어뜨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하면 당연히 이제 원래 발이 해야 되는 일을 발이 못 하니까 이제 머슬의 이제 기능이 이제 근육의 기능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신발이 제 역할을 못 한다. 그러면 이제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 하게 되면 발 내재근이 약하니까 그것 때문에 족저근막염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쿠션이 있고 높은 굽은 당연히 이제 발의 고유 수용성 감각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면이랑 직접 접촉했을 때 이제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위험이나 이런 감지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제 바닥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없고, 이 돌이나 이런 게 이제 외측부에 있어 버리면 우리가 이제 발목도 이 외측부 이런 움직임의 손상이 굉장히 쉽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외측부에 있으면 그걸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확 꺾여 버려서 이제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쿠션이 있고 높은 굽은 위험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증명하는 논문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제 그 신발, 그냥 일반적인 신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볼이 좁고 쿠션이 있고 딱딱한 그런 신발을 신는 거랑, 그리고 이제 미니멀 풋웨어라고 해서 베어풋 슈즈라고 해서 맨발 신발이라고 하는 건데, 그 신발을 신었을 때 이제 비교를 한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에서 이제 뭐 인트로덕션에서 보면 신발은 촉각 및 고유 수용성 시스템을 통해 발의 체성 감각 피드백을 촉진하여 자세 및 동적 안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신발이 원래 그런 역할을 해줘야, 그 맨발일 때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발은 당연히 이제 압력 변화에 따라서 자세도 바꾸고, 근데 자세를 발바닥을 마취시켜 버리면 그런 게 안 된다는 그런 논문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쿠션이 있고 높은 굽의 신발을 신어 버리면 외부 환경과 발의 상호작용을 이제 제한하기 때문에 자세 및 동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제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양말은 보면 대부분 양말 신고 나면 이렇게 이제 자국이 남습니다. 그럼 자국이 남으면 이제 혈액 순환에 이제 장애를 일으키고 이제 발 기능에도 좀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그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맨발로 다닙니다. 네. 그리고 발은 이제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바닥이 딱딱하면 발가락을 이제 신발이 딱딱하면 이 발가락 요만큼밖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발볼이 좁고요. 그러면 이제 제 발인데, 요 보이시나요? 움직이는 거? 예, 이게 제2의 심장인 거죠. 발가락을 움직여서
여기 있는 피를 이제 펌핑해서 이제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발가락을 못 움직이게 되면 이런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구두나 이런 거 신으면 당연히 이제 그런 걸 잘 못하니까 저녁 되면 이제 다리가 붓고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맨발로 다니면 좋겠지만 맨발로 다닐 수는 없죠. 그럼 어떤 걸 신냐? 요런 신발이 있습니다. 베어풋 슈즈라는 거. 요런 신발을 신으면 이제 이것도 논문이 있습니다. 이제 베어풋 슈즈를 신으면 그거를 신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발의 기능이 이제 향상될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토 플렉션 스트렝스라고 하는데 이제 일반적인 신발을 신었을 때랑 이제 베어풋 슈즈를 신었을 때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발을 지속적으로 신게 되면 이제 나비큘러 하이트라고 이제 아치 높이도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어풋 슈즈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유 수용성 감각을 향상시키고 발 근력을 강화할 수 있고 무지해반증도 예방하고 자세 교정이랑 기능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